진범 논란이 일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삼례 3인조가 사건 발생 17년 만에 누명을 벗을지 주목됩니다. 원룸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차린 뒤 철저하게 검증된 고객 4천여 명을 관리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정부가 한반도 안에 사드 배치를 확정하자 전라북도가 군산 배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도시 관문을 바꾸겠다며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공사를 마치고 운영을 시작했지만 시외버스터미널과 전주역에서는 불투명합니다. 최근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부분 개통된 뒤 선유도 해수욕장이 개장해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그동안 진범 논란이 있었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해왔던 삼례 3인조가 사건 발생 17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1999년 2월 완주 삼례에 있는 나라슈퍼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76살이던 유모 할머니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10대 등 3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불과 7달 만에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고 글도 쓸 줄 몰랐던 이들은 경찰의 폭행과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너무 허술했고 현장 검증은 욕설과 폭행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지겠잖아, 이 새끼야. 어? 진짜. 이걸 누가 내렸어? 내려. 네가 내렸잖아. 어? 삼례 3인조가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부산에서 새로운 3인조가 붙잡혔고 이들은 자신들이 삼례에서 강도짓을 벌였다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여러 정황 증거는 물론 진술의 신빙성도 매우 높았지만 검찰은 이들을 그냥 풀어줬습니다. 담당 검사는 삼례 3인조를 기소했던 검사였습니다. 죄는 인정을 다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누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맨 마지막에 검사가 이러는데 누가 이거 끝까지 우리가 못 믿는다고 하셨습니까? 뭐가 계십니까? 사건 발생 17년 만에 열린 재심 개시 재판에서 전주지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범행 과정을 일일이 지시하고 새로 제출된 증거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재심 결정이 너무 늦게 이뤄져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음부터 이런 다른 사람들도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고 진범을 풀어주고 가짜 살인범을 만들었던 공권력들 경찰이나 검사, 판사, 국선 변호인도 있겠죠.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안에 검찰의 항고가 없으면 곧바로 재심이 진행되지만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강도치사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 진범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원룸을 빌려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남성들의 신분을 확인해 철저하게 관리하며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고객 명단에 오른 남성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전주의 한 원룸 앞입니다. 중년 남성이 승용차에서 내리더니 밖에서 기다리던 직원과 뭔가 얘기를 나눕니다. 잠시 뒤 함께 차에 올라탄 이들은 돈을 주고받습니다. 돈 받아야죠 이제. 돈 받아도 타는구나. 돈 받았어? 응. 20명 받았네 어르신. 그러니까. 거래가 끝나자 이 남성은 곧바로 원룸으로 들어갑니다. 37살 이모 씨는 지난해 전주 도심의 주택가 곳곳에 원룸 10곳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차렸습니다. 이들 원룸에서 최근 8개월 동안 천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모두 1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 씨는 원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명함과 신분증, 직장 이름을 물론 사업자 등록증까지 확인한 뒤 철저히 고객 관리를 하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비슷한 업종의 고객까지 취합해 만든 명단 속 남성은 4,000명이 넘습니다. 명단에는 연락처뿐만 아니라 직업, 성적 취향, 선호하는 체형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 지역에서 출장 온 경우에는 타 지역 출장이라든지 개인이 원하는 취향, 차량의 특징 이런 점들로 회원 명단을 관리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직원과 성매매 여성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고객 명단에 오른 4천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 6일 일본 기업 도레이 첨단 소재 공장이 새만금에 준공된 뒤 일본 기업이 새만금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늘 한국 미쓰비시 상사 관계자들이 새만금을 찾아 부지와 접근성, 전력망 등 투자 환경을 살펴봤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도레이 첨단 소재가 새만금에 안착한 뒤 새만금의 일본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일본 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 한반도 내 주한미군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배치 지역으로 경북 7곡이 유력하지만 전라북도는 군산 미군 기지에 사드가 배치되진 않을까 우려하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군산 시민들은 정부의 사드 배치 확정에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시민단체는 사드 포대에 배치될 X밴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합니다. 어민들도 반경 5.5km 내에서 전자파 때문에 항공기나 선박 등 전자장비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이더라든가 GPX라든가 어구 탐지기라든가 뭐 이치 추적기라든가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배가 한 4가지, 5가지 이렇게 부착돼 있거든요. 뭐 안개가 꼈을 때, 밤에 항해를 할 때, 그럴 때 그걸 작동을 못 하면은 우리가 다닐 수가 없죠. 전라북도 역시 공개적으로 군산의 사드 배치를 반대했습니다. 군산이나 새만금 지역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건 지역 경제 그리고 새만금 투자 유치나 새만금 개발 계획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사드 후보지로는 경북 칠곡과 경기도 평택, 강원도 원주와 군산공항 등이 거론되는데 이 가운데 칠곡과 평택이 유력해 보입니다. 칠곡은 미군의 전략 물자들이 비축돼 있고 평택은 대규모 주한미군 기지가 위치해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산 미군 기지의 경우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고 중국과 가까워 단점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배치돼 사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칠곡과 평택 그리고 군산 모두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느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느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어진 장맛비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집계한 결과 이번 장맛비로 전주와 김제 등 7개 시군에서 주택 11곳이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농작물 184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로 8곳과 하수처리장 1곳, 용수로와 배수로 3곳이 유실됐고 부안에서 선박 1척이 침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비 피해 상황을 추가로 접수하고 오는 월요일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제1호 태풍 네파탁 북상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무주에 우박이 쏟아져 수십 헥타르의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30분 동안 무주군 안성면 일대에 최고 20mm 크기의 우박이 쏟아지면서 블루베리와 오미자, 사과 등 40헥타르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났습니다. 정확한 피해 정도와 농가별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인 무주군은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우 등 고기수 가격이 초강세를 이어가면서 사육 마리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 4분기 전북 지역 가축 동향을 조사한 결과 도내 한우와 육류는 모두 32만 3천 마리로
1, 4분기에 비해 15,000마리, 4.8%나 늘었습니다. 이에 반해 소비 부진으로 인해 최근 원유값이 떨어진 젖소의 경우에는 모두 3만 마리로 1, 4분기에 비해 875마리, 2.9%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이 현대화 공사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시의 관문을 바꾸겠다는 전주시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시외 버스 터미널과 전주역의 개선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신축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연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지상 3층 규모로 매표소와 버스를 타고 내리는 곳을 일원화해 이용객의 편의가 높아졌습니다. 대합실과 각종 상가, 서점 등이 들어서 쾌적한 복합 공간의 모습도 갖췄습니다. 이용객들은 만족스럽습니다. 예전에는 광주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많이 초라한 느낌이었는데 많이 바뀌고 전주에 대한 이미지도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루 평균 9,000명이 넘게 이용하는 시외버스 터미널은 여전히 40년 전 그대로입니다. 화장실 등 일부 시설을 고치긴 했어도 옹색한 모습에 관광객들은 실망스럽습니다. 딱 오자마자 든 느낌은 좀 터미널이 좀 작구나 아니면 좀 많이 오래됐구나 해서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고요. 좀 기대치가 약간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터미널 운영자는 물론 전주시도 신축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의 사업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 오랜 기간 제자리 걸음입니다. 코레일은 고속철 개통 뒤 서울역 다음으로 이용객 증가율이 높은 전주역의 대합실과 주차장 등을 확장합니다. 전주시는 아예 선상 역사 등 전면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1,000억 가까운 사업비 탓에 불투명합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코레일하고 여러 차례 지금 건의를 좀 진행 중에 있고 지역 정치권하고도 연계해서 꼭 전주 역사가 전면 개선돼가지고 도시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터미널과 열차역의 현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의회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독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예상과 달리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오늘 상임위원장 5명을 선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과 국민의당 소속 1명이 2년 임기의 상임위원장으로 뽑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직을 한 자리도 양보하지 않기로 사전 방침을 정하고 표결을 실시했지만 최소 5명의 의원이 실제 투표에서 국민의당 의원을 찍어 내부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완주군 안덕마을을 비롯한 4개 마을이 전북을 대표하는 생생마을에 뽑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제3회 생생마을 만들기 대회에서 체험소득과 문화복지 분야, 농촌운동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완주 안덕마을과 진안 두원마을, 정읍 송중마을과 임실 중군마을 등 4곳을 최우수 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4개 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대회에 진출해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부분 개통된 뒤 처음 맞는 여름 성수기여서 주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2개의 섬을 하나로 잇고 있는 하얀 모래사장. 바닷물이 지나간 자리엔 유리알처럼 투명한 모래가 햇빛에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멀리서 모래사장을 바라보는 망주봉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섬에 둘러싸여있는 산이 너무 비경이 멋지고요. 또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그 바닷가에 있는 그 파라솔이 저희들이 그 바다의 어떤 정취를 느끼기에 굉장히 좋은 섬인 것 같아요. 군산의 유일한 해수욕장인 선유도 해수욕장이 손님 맞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에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가 부분 개통되면서 백길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뒤에 걸어서도 선유도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육지와 연결된 뒤로 처음 맞는 여름 성수기다 보니 주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고군산 연결교가 거의 완공이 됨으로써 관광객이 많이 올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손님 맞이에 철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금년에 많은 손님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군산시는 피서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선유도 해수욕장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나 많은 10만 명이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오시면은 아직 화장실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세면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거 완전히 갖추고 그리고 이제 숙박시설이 문제인데 그 부분도 지금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군산 군도의 비경에 둘러싸인 선유도 해수욕장이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가고 싶은 해수욕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곡리 유적 등 백제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 익산 미륵사지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북도는 세계유산 등재 뒤 관람객이 25%가량 늘었다며 앞으로 익산 제석사지와 쌍릉 등 다른 백제 유적을 추가로 세계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 서울 충남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대학교가 교육부의 직원 역량 강화 운영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대학교는 교육부가 전국 36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인사와 교육훈련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인사와 교육훈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점을 인정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지 경찰 간부가 대낮에 도심에서 여대생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시민에게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전주시 효자동 한 생필품 매장에서 진안 경찰서 소속 48살 A모 경위가 휴대전화로 여대생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가 현장에서 시민에게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올 들어 가장 높은 35.1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정읍 33.3도, 전주 32.3도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와 익산, 남원 등 7개 시군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까지 일부 지역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제1호 태풍 네파탁의 영향으로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